안녕 얘들아.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8과의 첫 번째 시간 바로 접속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Grammar Insight 1, 2, 3를 통해서 우리는 접속사를 많이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이 접속사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어렵지는 않지만 이 종류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8과의 첫 번째 시간 접속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 접속사라는 것은 연결하는 품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학년 때 무슨 접속사를 배웠냐면 등위 접속사를 배웠습니다. 등위 접속사라는 것은 같은 위치의 것을 연결하는 접속사로서 and, but, or, so가 있었죠. 그쵸? 자, 두 번째는요. 상관 접속사고요. 자, 요거는 짝짓끼리 오는 접속사예요. 예를 들어서 both가 오면 and가 와야 되고 either이 오면 or이 와야 되고 이렇게 짝짓끼리 오는 접속사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 두 번째 시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깊이 살펴볼 접속사는 바로 세 번째 접속사, 종속 접속사예요. 자, 종속 접속사는요, 말 그대로 원래 있던 절에 뒤에 나와 있는 절을 연결시키는 접속사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주어 동사를 우리가 주절이라고 했고, 뒤에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를 종속절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절에 속해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종속절은요, 이 접속사의 종류에 따라서 명사 역할을 할 수 있고 부사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즉, 명사 역할하는 접속사가 들어가면 우리는 이 종속절을 명사절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또는 이 접속사 자리에 부사 역할하는 접속사가 들어가면 우리는 이것을 부사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명사절을 나타내는 접속사와 그리고 부사절 접속사를 조금 비교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종속 접속사를 이렇게 크게 조금 나눠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 접속사가 명사 역할을 하냐 아니면 부사 역할을 하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즉, 접속사 안에는 여러 개의 종류의 접속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명사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고 부사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명사 역할을 하는 친구는 대표적으로 that이라는 접속사예요. 자, 접속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속 접속사는 뒤에 무조건 주어 동사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 뒤에는 주어 동사가 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선생님 좀 다른 색깔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모른다. 그가 에이미를 좋아하는 것을. 그러면 I don't know. 자, 그가죠. 죄송합니다. 그가 에이미를 좋아하는 것. 자, 원래 그가 좋아한다 에이미를 하면 he likes Amy죠. 근데 그가 에이미를 좋아하는 것, 이 자체를 명사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접속사 that을 넣게 되고요. 그러면 나는 모른다. 뭐를 몰라요? 이거를 모르는 거죠.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명사 역할하는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if입니다. 우리는 이 if를요,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고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로만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러나 이 if는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 역할도 하지만 명사 역할도 해요. 자, 그럼 만약에 얘가 명사 역할을 한다면 말했듯이 뒤에 주어 동사가 와야 되고요. 해석을 할 때는 주어가 동사인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주어가 동사인지.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보면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똑같이 I don't know로 가볼게요. 나는 모릅니다. I don't know. 이 색깔이었던 것 같네요. I don't know. 자, 그가 내 말에 동의하는지를 하고 싶어요. 자, 그가 내 말에 동의하다. 우리 영어라면 he agrees with me 라고 해요. 근데 그가 나에게 동의하는지를 지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이때는 if라는 접속사를 넣고요. 이렇게 되면 나는 모른다. 뭐를 몰라요? 그가 동의하는지를 내 말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 결국에 명사 역할하는 접속사는 that과 if가 있고요. 잘 보세요. 우리 명사 역할하는 거는 문장에 어디 들어갈 수 있었죠? 주어, 목적어, 그리고 보어 자리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that 주어 동사, if 주어 동사는 지금은 선생님이 예문에 공통적으로 다 목적어 자리에만 넣었지만 주어 자리, 보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명사를 설명을 했으니 자, 이번에는 부사 역할을 하는 접속사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부사 역할을 하는 접속사는 크게 여러분들 네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조양, 이때라고 하죠. 자, 뭐라고 한다고요? 조양, 이때. 조는 조건을 나타내고요. 양은 양보, 이는 이유, 때는 시간을 나타내요. 자,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좀 쉬운 것부터 가볼게요. 우리 시간 나타내는 접속사는 뭐가 있냐면 정말 대표적으로 when, 뭐뭐 할 때, 그리고 while, 뭐뭐 하는 동안, 동시 동작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until, 뭐뭐 할 때까지, 기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after, before 정도는 아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선생님이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바로 as soon as입니다. 독해를 많이 한 친구들은 as soon as가 어떤 뜻인지는 알 거예요. 자, 어떤 뜻이냐면 뭐뭐 하자마자예요. 뭐뭐 하자마자. 자, 그래서 이렇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조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조건은 아까 말했듯이 if, 만약 뭐뭐 한다면, 그리고 if not,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줄여서 우리가 unless라고 하죠. if not.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공기가 없다면 사람은 살 수 없다. 자, 만약에니까 일단 if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if 자, 뭐뭐가 없다면 there isn't air. Humans can't live가 되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은 얘를 if not이기 때문에 if not을 뭐로 고칠 수 있냐면 unless로 줄일 수 있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unless there 자, 이미 여기에 isn't 부정이 이게 not이요. if랑 합쳐져서 unless가 같거든요. 이게 if not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긍정으로 적어야 돼요. If there is air 뒤에는 똑같이 humans can't live 하면 돼요. 많은 친구들이 착각을 하는 게 unless를 쓰고 여기에 isn't를 쓰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이미 여기에 있던 부정이 unless가 가져간 거예요. 부정을 unless가 가져갔기 때문에 뒤에는 긍정으로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때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녀가 도착할 때 우리는 미팅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해볼게요. 자, 그녀가 도착할 때 when she arrives 우리는 시작할 거예요. We will start 뭐를? The meeting 이렇게요. 자, 여기 잘 보시면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뭐냐면 조건과
이때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들어가는 이 주어 동사 있는 이 절, 즉 부사절에서는 절대로 미래 시제가 올 수 없습니다. 자, 계속 앞에 grammar insight 2, 1에서도 계속 말했지만 여기 주절은 상관없어요. 주절은 미래가 들어가도 상관없지만 여기 이 종속절 안에서는 절대로 미래 시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정리할게요. 조건과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자, 미래를 못 쓰고요. 그러면 어떤 시제를 대신 쓴다? 자, 미래 대신 현재로 쓴다. 그래서 그녀가 지금 도착을 안 했잖아, 현재. 그러면 그녀가 도착하면, 즉 그녀가 도착하면은 미래거든요. 상황이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when she will arrive를 안 하고 when she arrives 현재형으로 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양보로 가보겠습니다. 양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상황을 우리가 양보라고 해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자, 이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는 though, although, 그리고 even though가 있습니다. though, although, even though. 그래서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정도로 해석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는요. 이제 대표적으로 because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since도 있고요. 자, 그리고 so that 구문도 들어갑니다. so that 구문은 지금까지 선생님이 잘 그 그래머를 설명은 하진 않았지만 리딩 시간에는 많이 말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음식은 너무 매워서 나는 먹을 수 없다라고 해볼게요. The food is so spicy that I can't eat 라고 해볼게요. I can't eat it. 이렇게 보면 자, 문장에 보세요. 음식은 너무 매워서 that I can't eat it. 나는 먹을 수가 없대요. 자, so that 구문이고요. 이게 이유예요. 그리고 이게 뭐야? 결과죠. 너무 매운 거야. 그래서 내가 먹을 수가 없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유와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so that 구문도 역시 부사, 즉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로 선생님이 더 넣을 게 뭐냐면 바로 만능이에요. 만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접속사 하나가요. 여러 가지 의미의 뜻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as예요. as는요. 양보의 의미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또는 이유, 즉 뭐뭐 하기 때문에라고도 해석되기도 하고요. 또는 그냥 뭐뭐 할 때 as, 그냥 뭐뭐 할 때 when으로 해석되기도 해요. 근데 뿐만이 아니라 이 as는요. 정말 다양하게 해석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 as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접속사 as는요. 뒤에 주어 동사가 오게 되고요. 이때 이 as는 의미적으로 뭐뭐 할 때 시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는 뭐뭐 하면서 동시 동작, 이도 시간으로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이유, 뭐뭐 하기 때문에 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뭐 할수록 이런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양보의 의미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뭐대로. 그러니까 she did it. 그녀는 했어요. as I told her. 내가 말한 대로. as I told her. 이런 식으로 이 접속사 as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앞뒤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해석하시면 됩니다.